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열심히 살아온 당신. 인생 주막에서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그렇게 놓치는 삶의 즐거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그런 건 딱 끝났죠 뭐.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한숨부터 나옵니다. 왜냐고요? 얼마 전 찾아오신 74세 환자분 이야기 때문입니다. 눈빛은 어쩐지 쑥스러우시고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 그게 너무 자신이 없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자꾸 움츠러듭니다. 들어보니 젊었을 땐 누구보다 정정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내와도 사이 좋았고 은퇴 후엔 여행도 다니셨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스스로 노인이라 규정하시더니 조금씩 모든 걸 포기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술자리를 피하고 그 다음엔 아내와의 손잡기도 줄고 마지막엔 혹시 내가 못하면 어쩌나 싶은 불안감에 자연스레 침대도 등지게 됐다는 거죠. 그분의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주저앉는 게 더 힘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성생활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젊을 때보다 더 따뜻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애정과 용기니까요. 무엇보다 이 시기의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6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가 진료실에서 드리던 조언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엔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린 요즘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지만 예전처럼 손도 안 잡고 대화도 없고 서로 좀 멀어진 느낌이에요. 한 60대 부부는 같은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데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수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아내분께서 조심스레 입을 여셨어요. 그 사람이 예전엔 애정 표현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내요. 남편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마음은 있는데요. 괜히 뭘 꺼냈다가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 아내가 싫어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말만 하게 됩니다. 사실 60대 이후부터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여성은 폐경을 겪으며 호르몬 변화로 질건조증이나 감각저하 같은 불편함을 겪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서 성욕 감소나 발기 지속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건 누구나 겪는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부부는 그 얘기를 서로에게 꺼내지 못한 채 혼자서 오해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둘 사이의 대화이고 온기입니다. 꼭 뭔가 거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을 잡고 TV를 본다든지 잠자기 전에 허리를 토닥여준다든지 그 작은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 이렇게 달라졌나가 아니라 우리 둘 다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성생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60대 이후에 실제로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맞는 생활관리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 왜 이렇게 흥이 안 나지? 내가 문제인 건가? 하지만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을 전후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질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져 조금만 자극해도 따갑고 쉽게 상처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스킨십이 두렵고 스스로도 난 끝난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지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발기가 약해지고 지속시간이 짧아집니다. 게다가 피로도 잘 쌓이고 근육도 줄어드니 자신감도 예전 같지 않게 되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아예 포기하거나 반대로 억지로 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기도 무리도 아닌 지금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들은 진류널제나 식물성 에스트로겐 보충제 혹은 국소 호르몬 크림을 사용하면 건조증이나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유산소 운동이나 적당한 근력 운동으로 혈류를 좋게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발기유지 보조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 이걸 서로가 인정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중년의 성입니다. 진료실에서 기억에 남는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은 68세, 부인은 66세. 결혼한 지는 35년이 넘었지만 두 분 모두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또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딱 다시 시작하시기 좋은 나이입니다. 이 부부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서로를 쓰다듬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삽입에 집착하지 않고 스킨십과 보옹,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회복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후 부부 모두의 수면질이 좋아지고 만성 통증이 줄고 남편은 혈압 수치까지 안정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성적인 접촉은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몸속에 옥시토신과 엔돌핀 즉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불안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통증까지 줄여주는 자연 진통제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심리적인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죠. 이 부부는 이제 성관계가 꼭 뜨겁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매주 주말 밤엔 손을 꼭 잡고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60대 이후에도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관계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성병 예방과 기능 유지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도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진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답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젊은 층 못지않게 높습니다. 실제로 요즘 60대, 70대 이상에서 성병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임신 걱정이 사라지다 보니 피임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고 콘돔 사용률도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재혼, 황혼연애 등으로 성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바뀌는 경우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성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고령층 성병으로는 클라미디아, 임질, 헤르페스, HPV, 인유 두종 바이러스, 그리고 드물지만 에이즈까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성병은 단순히 가렵고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 진정간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콘돔을 사용해주세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콘돔은 유일하게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막입니다. 둘째, 파트너가 바뀌었다면 성병 검사를 꼭 받는 것.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셋째,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배뇨시 통증, 분비물, 가려움, 발진 이런 증상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 성병 증상이 매우 미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조금의 책임감과 배려 그리고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성관계 중 통증이 있는 경우, 삽입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서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창피하지 않게 우리 나이에 맞는 성생활 즐기는 방법. 선생님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자꾸 아프고 또 민망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요.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60대 이후 성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는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쌓이면 언제부턴가 자신감마저 잃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변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이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성관계 중 통증이나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발기 지속 시간이 짧아지거나 사정 후 피로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삽입을 중심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성행위보다는 정서적 친밀감과 스킨십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입맞춤, 포옹, 애무, 마사지 이런 접촉이 오히려 마음을 더 뜨겁게 해줍니다. 특히 여성분들께는 충분한 전이와 자극이 건조함과 통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윤활젤, 수용성 젤은 불편함 없이 사랑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고 향이나 성분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성관계 토이나 마사지 도구처럼 재미있고 가벼운 방식으로 친밀감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말을 나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자신이 없어요. 당신이 불편해할까봐 미안해서 이런 마음을 말로 꺼내지 않으면 오해와 거리감만 자랍니다. 성은 감정의 연장이자 관계의 대화입니다. 솔직한 한마디로 오히려 둘 사이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오래 함께한 두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온기만큼은 절대 잃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 건강을 지키는 일상 습관 3가지 늙는 건 몸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선생님, 정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말처럼 따라주질 않네요. 이런 이야기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요즘 스트레스는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시고요. 성 건강은 결코 성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 마음 전체 그리고 삶의 태도 전체가 연결되어 있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60대 이후 성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일주일에 3회 이상 유산소 운동하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30분 이상 걷기, 수영이나 자전거,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 이런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말초혈관까지 피가 잘 돌게 만들어 발기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도와주고 여성에게는 기본 안정과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으로 하체 단련하기. 하체는 성기능과 직결되는 부위입니다. 하체 근육이 탄탄해야 체력과 지구력이 유지되고 허리 통증이나 관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등 가벼운 하체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성욕은 결국 호르몬의 밸런스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은 잠을 잘 자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제대로 분비됩니다. 수면은 하루 6에서 8시간,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카페인 끊기, 명상, 취미 활동,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기.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성욕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성생활이 어려운 건 몸 때문이라기보다 몸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기능은 혈관 기능이고 혈관 기능은 곧 생활 습관이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먹는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아주 쉬운 재료들로도 정말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답니다. 성기능을 살리는 음식과 영양소 젊어지려면 식탁부터 바꿔야 합니다. 선생님, 정력에 좋은 음식 뭐 없어요? 굴이 좋다더라, 토마토가 어떠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먹는 게 곧 몸을 만들고 성건강을 만듭니다. 단순히 정력제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혈관 건강과 호르몬 균형, 이 2가지를 도와주는 음식을 고르면 그게 바로 성건강 음식입니다. 첫 번째, 남성에게 좋은 음식 정자와 혈관을 위한 조합. 굴,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 정자 생성에 필수인 아연이 풍부해서 정력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 살코기, 두부, 달걀 등 질 좋은 단백질, 근육과 호르몬 생성의 기본이 되는 재료입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발기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여성에게 좋은 음식 호르몬과 질 건강을 위한 조합. 두부, 콩, 들깨 등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은 식품, 질건조증 완화,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됩니다. 토마토, 석류, 블루베리, 항산화 작용이 강해 노화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전반적인 성감도를 높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부드러운 혈관 유지와 피부 보습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성별 관계없이 꼭 필요한 습관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체내 윤활작용과 혈액순환에 필수입니다. 하루 5잔 이상 술과 담배는 줄이기. 술은 성감저하, 흡연은 혈관 수축을 유발합니다. 플라스틱 컵, 환경 호르몬 줄이기. 특히 남성 호르몬과 정자 생산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성 건강을 위한 보약도 결국은 매일 먹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굴 한 접시보다 중요한 건 매일 밥상 위의 작은 실천입니다. 조금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생활이라고 하면 삽입과 성기능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은 기술보다 정서, 속도보다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삽입이 전부는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남성도 여성도 호르몬의 변화와 근육의 긴장도, 윤활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때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하면 통증, 실망, 거부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킨십을 늘리고 천천히 터치하는 것, 애무와 대화를 충분히 나누는 것, 함께 웃고 편하게 장난을 치는 것,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삽입보다 더 깊고 따뜻한 친밀감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말하는 성생활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말만 해도 알 줄 아는 말에 기대어 삽니다. 하지만 성생활에서 알아서 하겠지는 오해와 갈등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터치가 불편해, 이 정도 스킨십이 좋더라, 오늘은 꼭 삽입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관계를 지켜주고 오래도록 지속시켜줍니다. 성관계 토의. 웃지 마세요.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찾아오는 신체 변화는 감각의 둔화, 윤활 부족 등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진동기, 윤활제, 온열기기 등은 그 불편함을 줄여주고 서로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절대 변태나 오락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몸에 맞는 도구를 쓰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고 같은 온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잘한다가 아니라 좋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성생활.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랑 아닐까요? 성생활이란 건 그저 밤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낮에 먹은 음식,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따라 그날의 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동은 최고의 성기능 보약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이런 것들만으로도 심박수 안정, 혈류 개선, 발기 기능, 회복, 감정 회복까지 이어집니다. 몸에 피가 잘 돌면 성기에만 피가 도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여유가 돕니다. 음식도 약입니다. 특히 성건강엔 더더욱요. 굴, 고등어, 견과류, 아연과 오메가3가 풍부해서 정작 건강,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토마토, 전립선 건강엔 필수입니다. 익혀서 올리브유랑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단백질,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입니다. 지방 적은 소고기, 닭가슴살, 두부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 하나 바꾸면 성건강 10년이 연장됩니다. 꽉 끼는 속옷과 바지 피하기, 고환과 생식기의 온도 조절에 방해됩니다. 너무 덥게 만들면 정자 생성도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금연, 절주는 기본,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발기력을 떨어뜨립니다. 술도 너무 자주 마시면 오히려 흥분감과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줄이기. 만성 스트레스는 성욕, 호르몬, 자율신경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취미를 갖고 햇빛을 쬐고 대화를 하세요. 마음도 발기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규칙적인 성생활 그 자체가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이 아니라 이 나이니까 더더욱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감과 사랑받는다는 느낌. 서로가 서로에게 여전히 설렐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성생활이 주는 가장 건강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처음엔 좀 쑥스럽고 조금은 낯설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여전히 그 사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을 위해 우리 함께 천천히 건강하게 걸어가 보시죠. 언제든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항상 좋은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인생주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매일 따뜻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